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뷰티 업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요. APR이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에서 모두 1위로 올랐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름이죠. APR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80년이 넘은 맞습니다. APR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 APR이라고 하면 메디큐브 떠오르실 거고요. 메디큐브 떠오르면 장원영 씨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장원영 씨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들고 있는 바로 그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APR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APR 얘기만 바로 드리면 좀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좀 알아보면 일단은 대한민국의 화장품이라는 단어로 시장을 크게 만들어줬던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아마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의 1층에 가장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당대 최고의 톱스타가 모델로 등장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스타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모델을 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K뷰티에서 거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거함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연령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신다면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10점 8구는 좋은 회사지 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죠. 자, 근데 이렇게 거함들이 최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뷰티 업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요. APR이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에서 모두 1위로 올랐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름이죠. APR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8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뷰티 회사들이 정말 이제 막 10년을 넘긴 신생업체에게 왕자를 빼앗긴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 두 거함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테크 기업의 소름 돋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왜 갑자기 테크 기업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뒤에 가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K뷰티의 무너진 거함들이 어떤 오판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잠시 시계를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과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승승장구하는 건 국내 시장의 점유율도 너무 높았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치트키가 있었어요. 설화수나 휴 같은 럭셔리 한방 화장품들이요. 저희 일명 중국인 보따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오셔서 쓸어 담아가셔서 본국에서 또 파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면세점 앞은 정말 매일 아침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어요. 자,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 내에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중국 자체 화장품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정말 중국의 자체 화장품들이 기술력이 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을 찾는 니즈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 명품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 초고가 명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는 중국에 있는 브랜드에 좀 밀리고 이렇게 되는 샌드위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한 가지 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뷰티를 마치 스파 업체처럼 올리브영이나 기타 등등의 채널에서 만나게 되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본인들이 뷰티샵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제품과 남성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LG생활건강도 자체적으로 LG생활건강이라는 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각각의 뷰티샵에 자기네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가게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지점들이 열려 있는데 이 지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 유지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맞기에 급급하는 이런 상황들 서서히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런 늪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통의 강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APR은 전혀 다른 전장을 개청하고 있었어요. APR의 핵심 무기는 크림이나 립스틱 같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바로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제가 테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들의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를 한번 볼게요. 메디큐브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티 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APR은 자신들을 단순한 화장품 제조사가 아니고요, 뷰티 테크 기업으로 정의한 거예요. 피부과 가서 정말 수십만 원 줘야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집에서 기계 하나로 해결하게 만든 거죠. 실제로 우리 모델이 장원영 씨인데, 장원영 씨도 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항상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장원영 씨를 모델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존재감이 커진 상황에서 존재감을 좀 더 발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여요. 자,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를 팔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용 앰플이나 크림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도기를 사시면 해당 회사의 면도날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 과거에 프린터 제품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프린터 사시면 저렴한 가격에 사더라도 토너는 그 회사 제품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으로 성장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AP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구매하고 또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무한 루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화장대를 이 기기 하나로 통째로 지배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죠. 아모레퍼시픽이 백화점, 면세점, 여러 가지 판매 채널,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APR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D2C라는 부분이에요. D2C라는 게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입니다. 소비자 직거래 방식이죠. 중간 유통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유통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단해요. 자사몰을 구축하면 됩니다. 자사몰을 구축하면 바로 받아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른 광고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어디에 쏟아부었냐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 즉 새롭게 떠오르는 뉴미디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헤일리 비버라는 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시거든요. 이 모델 같은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APR 기기를 쓰는 영상이 바이럴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위 말하는 Z세대들이 낯선 한국의 기계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저거 뭔데?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흐름은 단순히 인플루언서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쇼폼 리뷰들은요, 우리 1020 세대가 이 리뷰 정말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구매하면 직접 리뷰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세대보다 컨텐츠 만드는 거 참 잘 만들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니까요, 이 후기 자체가 그냥 구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약간의 허상, 여기서 허상이라는 건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처럼 될 수 있다, 그분이 있으니까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디토의 마음도 자극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이 다 쓰고 있대요. 그럼 나만 안 쓰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투 트랙 전략이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APR이 쭉쭉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 없어요.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을 직접 열어 젖힌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유통 혁신이 가져다 준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는데 20%대라는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2024년 상장 이후에 2025년 실적 발표에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는데요. APR은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600억대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저도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확장성과 그리고 APR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행보는 아주 무섭습니다. 자, 반면에 LG 생활건강 뷰티 부문은요, 적자 쪽에 늪을 헤맸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쇄신하면서 북미 시장을 열심히 뚫고 있지만 여전히 APR의 수익성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사실 미래를 먹고 자라잖아요. 투자자들은 냉정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때 10조 원을 가볍게 넘나들던 아모레퍼시픽이 7조 원대로 주저앉은 사이에 APR은 보란듯이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대한민국 뷰티 대장주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화장품은 아니야 이제. 그러면 화장품을 대체할 게 뭐니? 라고 묻는다면 뷰티 테크의 시대가 온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덩치나 역사에 비례했어요. 웬만하면요. 왜냐하면 이 덩치가 있으면 어쨌든간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후발주자들을 누르기에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르게 시대를 읽고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이라는 본질에 갇혀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APR은 기술과 그리고 유통혁신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와서 판 자체를 엎어버린 거죠.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하고요. 북미 스킨케어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전반적인 지배구조도 혁신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APR이 그 자리를 공고히 지켜내면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자존심을 구긴 두 업체가 이 APR을 맹렬히 추격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정말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창을 열어서요, 두 기업의 정확히 말하면 세 기업이 되겠네요. 세 기업의 시가총액 전쟁을 지켜보는 거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인사이트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간에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트렌드와 기업의 흐름은 꼭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의 생존은 덩치와 역사에 비례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빠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새롭게 나오는 흐름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생각, 그리고 뉴미디어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변화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